언젠간 꼭 잡고 말 거야. 안녕하세요. 홈런 원정대 원정대장 강원구입니다. 부대장 김유빈입니다. 네, 2020 시즌이 끝나면서 내년 시즌을 준비하기 위한 스토브리그가 막을 올렸습니다. 벌써부터 선수단 정리, FA 계약, 그리고 이번에는 해외 진출을 노리는 선수들까지 있어서 어느 때보다 스토브리그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것 같습니다. 홈런 원정대도 그냥 보낼 수 없는 만큼 이번에 지인 찬스를 한 번 더 쓰게 됐죠. 지난번에 이어서 두 번째로 제 친구 중에 가장 핫한 남자 이창섭 칼럼니스트를 소개하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이창섭이라고 합니다. 저희보다 훨씬 숙련된 방송인이어가지고 MC를 맡게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두 분 별로 안 친하시죠? 둘도 없어. 제 때문에 진짜 이 많은 분들이 고생하고 계시는구나. 근데 저는 진짜 이런 건 줄 몰랐어요, 사실. 너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좀 짜여진 방송. 이제 이창섭 칼럼니스트를 모셨으니까 오늘 어떤 컨텐츠를 할지 벌써부터 예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스토브리그는 특히 또 이제 빅리그에 도전한 선수들이 많아가지고 그들의 거취가 어떻게 될지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먼저 빅리그에 도전하는 선수들 이야기부터 해보려고 합니다. 네, 김하성, 나성범, 양현종 선수가 도전장을 내밀었죠. 또 김하성, 나성범 선수는 비공개 경쟁 입찰인 포스팅 제도를 통해서 또 FA인 양현종은 빅리그 제안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가장 핫한 선수가 누구일까요? 김하성이죠? 사실 복수의 팀에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가장 큰 매력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최근 메이저리그 트렌드에 가장 좀 부합하는 선수예요. 메이저리그는 지금 현재 운동 능력을 굉장히 중시하는 그런 리그가 됐으니까는 공격 잘하고 또 수비도 잘하고 또 잘 뛰고 굉장히 다양하게 그런 올라운드 플레이어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다들 아시다시피 나이겠죠. 저는 이런 선수 나이 보고 좀 놀랐어요. 이 선수 95년생이더라고요. 네. 그런데 KBO에서 그런 쌓은 업적들도 굉장히 많고 또 실제로 메이저리그에서도 95년생이 아직까지 메이저리그에 데뷔하지 못한 선수가 많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프로 경험이 풍부하니까는 사실 일본이나 우리나라도 포스팅을 통해서 가는 선수들도 20대 중반, 중후반 아니면 30대 때 가는 선수들도 있는데 나는 뭐 했을까 이 나이 때 반성하게 되고 우리 그때 뭐 했을까? 네. 실제로 메이저리그가 나이에 되게 민감해요. 그런 것도 에이징 커브 때문에. 근데 김한 선수는 아직까지 잠재력이 또 남아있다고 보는 거죠. 네. 메이저리그에 진출하더라도 더 좋아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 마이너리그가 또 메이저리그에서 열리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또 유망주들을 확인할 기회가 좀 없다 보니까 반대로 이제 국내 선수들이 좀 가치가 올라갈 것 같다는 얘기도. 아무래도 실점 감각이 이제 국내 선수들은 계속해서 누적이 되고 있으니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요인인 것 같아요. 약간 그 숫자 중에서 좀 재밌게 보셨던 부분도 있으십니까 혹시? 제가 찾아보니까는 김하성 선수처럼 130 홈런과 130 도루를 동시에 해낸 선수는 없더라고요. 이 나이 때. 메이저리그는 분명 다른 리그긴 하지만은 25세 시즌을 기본으로 잡았을 때 이렇게 달성한 선수가 3명 있어요. 준비 많이 했네. 데럴 스트로베리, 에이로드, 알레스 로드리게스, 그리고 마이크 트라우트. 메이저리그 팬들이라면 다 아시는 역대급 선수들인데요. 저희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더 이상 없어요. 메이저리그는 워낙 또 경기 수가 많다 보니까는 누적 성적을 봤을 때는 KBO 리그보다는 더 많이 있죠. 풍부하죠. 그렇죠. 경기 자체가 또 그렇기도 하고 올 시즌 좀 주춤했던 선수들이 있는 반면에 김하성은 약간 물이 올랐다라는 느낌을 줄 수 있는 것 같고. 놀랐어요. 네, 모든 메이저리그에서 김하성 선수를 이제 주목하고 있다는 걸 다 알잖아요. 압박감이 심하거든요. 사실 모든 스카우트들이 자신을 지켜보고 조금이라도 좀 삐끗하게 되면은 이제 자신의 그런 가치가 떨어진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중압감들을 이겨내고 현재 성적을 기록했다는 거는 진짜 좀 의미가 있죠. 최근에 사실 매일매일이 약간 시험대 같았을 수도 있고 포지션 얘기도 사실 또 외야보다는 아무래도 내야수가 조금 더 가치가 좀 높다고 평가받을 수도 있잖아요. 네, 메이저리그에서도 내야수가 김하성 선수처럼 15에서 20홈런을 치는 내야수는 굉장히 드물어요. 네, 아무리 뛰어난 유격수가 많아졌다고 하더라도 유격수뿐만 아니라 3루수도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좀 희소 가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막상 근데 또 이렇게 자꾸 나만 말할 것 같은데 유격수에 만약 한정 지어서 본다고 할 때 근데 올 시즌에 또 유격수 FA라든지 스트레이드 썬이 나오는 선수들도 있고 매물들이 좀 많아서 네, 그렇죠. 네, 반대로 이제 유격수에서 매력이 좀 떨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유격수가 내년에 5대장이 나와요. 프란시스코 린도, 카를로스 코레아, 코리 시거, 하비에르 바에즈, 또 트레버 스토리. 스토리까지. 말씀대로 올해가 아니죠. 내년에 나옵니다, FA가. 그리고 트레이드를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트레이드가 쉽지가 않아요.
해봐요. 작년부터 꾸준하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린도조차도 아직까지 트레이가 되지 않았어요. 구체적인 그런 제한도 없을 뿐더러 데려오려면은 유망주를 포기해야 하는데 현재 메이저리그는 유망주가 금값이에요. 그래서 유망주를 포기하면서까지 트레이까지 하는 시즌 남은 이런 선수들을 렌탈해오는 거는 사실 좀 현재 메이저리그에는 맞지 않는 방침이죠. 네. 올해 그 누구죠? 그 오클랜드 시미언. 걔가 나오나? 네, 마커 시미언은 올해 이제 FA 되게 어렵죠. 아, 근데 올해 못했죠. 네. 기사가 코레아 얘기도 좀 나오고 린도 얘기도 좀 나오긴 했는데 또 트레이드가 네, 뭐 린도는 지금 류현희 선수가 있는 토론토하고도 좀 링크가 되어 있는 것 같고 뭐 많은 팀들이 관심을 가지겠죠. 린도는 현재 리그에서 손꼽히는 유격수다 보니까 근데 클리블랜드가 쉽게 주진 않죠. 네, 그만큼의 대가를 받아야 이제 데려올 수 있는 선수인데 린도가 또 오래 못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본인의 몸값을 떨어뜨렸다. 몸값을 떨어뜨렸어요. 그러니까 사실 근데 그 서드하고 숏스탑 얘기를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강정호 선수처럼 그냥 연착륙하기 위해서는 서드를 보는 게 좀 부담이 덜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네, 저도 하는데. 네, 네, 그쵸. 공감하는 바인데 일단 본인이 어떤 포지션을 더 원하고 있는지가 중요할 것 같고 뭐 그런 거는 이제 팀 사정에 맞춰서 이제 그쵸. 조율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김하성이 약간 패스트볼에 대한 대처 능력이 약한데 그게 이제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근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 맞아요. 메이저리그에서 빠른 공 대처가 안 되면은 좀 생존하기가 힘든 게 2016년에 박병호 선수도 그렇죠. 네, 보여준 적이 있고 뭐 반대로 강정호 선수나 김현 선수는 빠른 공에 굉장히 강했어요. 네. 스포츠 투아이 제가 문의를 해봤어요. 네. 뭐 궁금해가지고 김현 선수가 정말 빠른 공에 약했는지 145km 이상 되는 공에 2년 전을 제외하면은 다 뭐 2할 때 후반 3할 가까이 쳤고 뭐 올해도 2할 9푼 2 쳤고 뭐 장타율도 4할 때 후반 중후반을 쳤으니까는 아, 145 이상의 장타율이 네, 그렇게 나온 거예요? 뭐 이 정도면은 충분히 괜찮지 않을까. 그런데 그 2014년에 강정호 선수가 좀 사실 사기였어요. 그렇죠, 그렇죠. 눈높이를 좀 높여놨는데 같은 기준에서 이 선수의 그 빠른 공 상대 타율이 4할 3푼 5리였고 장타율이 8할 때였어요. 8할 때. 네. 박살낸 거죠. 와, 그렇죠. 진짜. 그러다 보니까는 뭐 이 빠른 공이 좀 기준점은 되는 거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보다 훨씬 빠른 공을 던지는 선수도 많기 때문에 네. 지금 상태면 그럼 괜찮은 편이라는 건가요? 아직 젊고 리그에 대한 적응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쵸. 빠른 공도 많이 보면은 칠 수 있을 것 같아요. 메이저리그에서 연착륙 가능성이 굉장히 큰 선수라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지금 구단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는 구단이 있을까 싶어서요.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아무래도 유격수나 내야 자원이 필요한 팀들이거나 점점 더 좋아진다는 그런 가정하에 향후를 객관을 넘보고 있는 그런 팀들. 뭐 신시내티나 오클랜드, 토론토, 필라델피아, 텍사스 같은 팀들이 있겠죠. 또 트리스 선수가 올해까지죠? 올해까지 뛰었던 팀이기도 하고. 근데 그 텍사스는 어제 이제 카이나 팔레파를 주전 유격수로 쓰겠다고 발표를 한 상태고 에인저스 같은 경우에도 바로 어제 이제 호세 이글레시아스를 트레이드 해오면서 유격수에 대한 그런 준비를 다 끝낸 상태죠. 유빈 기자 비롯한 키움 팬들은 사실 올해 김하성이 러셀에게 많은 노하우를 이수받을 길을 기원했을 텐데. 네. 러셀은 이제 자기 몸 하나 건사하기가 힘들었고 그렇죠, 그렇죠. 선수라서. 맞아. 어떤 팀이든 출전 기회가 가장 중요하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떤 뭐 이렇게 우승권 이런 것보다는 자기를 출전을 가장 많이 시켜주는 팀들을 가는 게 가장 뭐 항상 뭐 공통적으로 나온 의견이긴 한데. 중요하죠. 그래서 뭐 저희가 흔히 말하는 대로 쉽게 그런 계약을 맺어서는 안 된다. 네. 메이저리그는 연봉 순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런 부분도 또 다 고려를 하고 팀을 찾아야 된다. 그런 말들이 있죠. 우리도 생각해볼 때 어쨌든 미국으로 어떻게 보면 이주를 해가지고 살게 되는 거니까 환경 같은 것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사실 그 뭐 텍사스가 항상 얘기 나오는 게 이제 살기가 좀 좋다. LA 한인이 많다. 그렇죠. 반대로 이제 미네소타 굉장히 추워서 고생을 많이 했다라는 얘기 좀 들리고. 맞아요. 그러니까 선수들이 어떻게 보면 적응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김하성 선수는 또 뭔가 성격이 보면 이렇게 조금 소심하다던가 그런 느낌은 아니고 좀 이렇게 되게 소심하지 않나요? 전 그렇게 그래요? 알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남자와 여자 앞에 다를 수 있지 않나. 아 그런가? 그 차이야? 내 앞에는 담대하더라. 그 앞에서는 그게 무게를 지킬 필요가 없으니까. 형 껴가지고 이렇게 쭈뼛쭈뼛 물어보긴 했는데 아니 본인이 소심하네. 본인이 소심하네. 빅리그에 맞지 않습니다. 저는 빅리그에 맞지 않아요. 약간 막 언론에 그렇게 프렌들리한 성격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무난하구나. 뭐. 저는 만나본 적이 없어요. 주변에 들어보면은 야구로 성공하고 싶은 그런 굉장히 그런 의지가 강하고 또 예전부터 메이저리그 꿈을 키워왔고 그렇죠. 정말 좋은 거죠. 그래서 약간 그 딜레마가 있는 것 같아요. 작은 구단은 이제 어떻게 보면 물론 뭐 그게 꼭 스몰 마켓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런 팀은 기회를 얻을 수 있는 반면 환경 면에서는 조금 어려울 수 있고 대도시는 좋은데 이제 팀들이 또 워낙 크니까 그 팀하고 궁합이 중요할 것 같고 그 팀 동료들이 중요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최지만 선수는 그렇게 내성적이지 않습니다. 굉장히 쾌활한데 빅마켓보다는 템파베이 같이 이제 작지만은 굉장히 본인하고 마음이 잘 맞는 그런 팀들이 있어요. 팀의 그런 규모보다는 팀 동료들, 팀이 얼마나 김한선 선수를 이제 배려하는지가 중요하지 않을까. 반대로 팀 얘기할 때 항상 그 볼티모어 김현 선수 볼티모어 있을 때 얘기를 고생 항상 많았어요. 그렇죠. 네. 특히 감독 때문에 또 뭐 이제 마음고생 굉장히 많이 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2016년에 이제 진출을 했을 때 플로리다로 이제 출장을 갔어요. 그 스프링 캠프에. 네. 볼티모어 빡빡해요. 제가 마치 죄인 된 것 같고. 좀 어떤데? 선수들 이제 훈련하는 거 때 뭐 지켜보는 거는 다 용인이 된 상태예요. 예. 그런데 더 멀리 떨어져서 봐야 되고. 제약을 좀 많이 근데 그게 어떤 게 된 거냐면은 그 당시 볼티모어는 이제 복쇼홀터 감독이었어요. 복쇼홀터, 네. 복쇼홀터가 굉장히 노장입니다. 김현 선수로 인해서 그 캠프장이 시끄러워진 거를 싫어하는 거야? 네, 복잡해지는 거를 원치 않는 그런 감독이에요. 김현 선수는 이제 그때는 신인이잖아요. KBO 리그에서는 뭐 이렇게 좀 베테랑이지만, 근데 이제 그 신인 선수가 와서 거의 뭐 캠프장에서 주인공이 되다시피 이제 누비고 다니니까는. 그래서 이제 그게 덩달아서 팀에서도 좀 약간 안 좋게 비춰진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뭐 미네소타나 뭐 세인트루이스보다 볼티모어 인터뷰할 때가 힘들었어. 좀 더 엄격하게 좀 다루더라고요. 김현 선수는 그 입단 기자회견 때가 가장 환영받은 느낌이고 캡틴 야제 사진 찍고서 그 후로 좀 이상입니다. 레전드 이즈 파이팅. 영혼이 담겨져 있지 않네요. 왜? 아니야. 제일 사실 궁금한 거죠. 계약 규모는 한 어느 정도로 예상하시나요? 어려워요. 이게 돈 얘기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국내에 보도된 것만 보면은 천차만별이더라고요. 네. 뭐 1억 달러도 있고 뭐 4천만 달러도 있고 이건 저 개인적인 그냥 생각이에요. 만약에 스카우트가 1억 달러라고 얘기하는 거는 있진 않아요. 사실 스카우트는 구단의 소속이고 이제 구단은 선수의 그런 몸값을 올리진 않아요. 이제 최대한 돈을 세이브해서 이 선수를 데려오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뭐 1억 달러라고 말한 스카우트는 좀 의아하고 그건 아마 이제 전략 중에 하나일 수 있죠. 그렇죠. 예전에 마스타카가 이제 포스팅으로 넘어간 적이 있어요. 보스턴으로 갔는데 양키스가 보스턴과 라이벌이거든요. 양키스가 이제 마스타카를 노린다는 말을 듣고 보스턴이 일부러 크게 불렀어요. 포스팅 비용을. 낚인 거죠. 그러면서 마스타카한테 포스팅비와 계약 비용으로 1억 달러를 넘겼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는 양키스는 그 정도의 금액은 이제 염두에 안 둔 거죠. 그런 경우가 아닐까 싶습니다. 서로 약간 1억 달러까지 가는 거는. 통수와 통수를 치는. 네, 올해 메이저리그가 제가 알기로는 31억 달러를 보내봤어요. 네, 리그 전체적으로. 올해 시장에서도 1억 달러 선수가 나올지가 의문인데 아직까지 이제 검증된 부분이 없는 선수한테 1억 달러를 투자하는 건 좀 위험하지 않을까. 그리고 실제로 뭐 이런 포스팅으로 1억 달러 계약을 따낸 선수는 딱 한 명이 유일합니다. 다나카. 네, 양키스. 국내 언론은 사실 그 6년 3,600만 달러 류현진 선수 갈 때 그 금액을 얘기하면서 과연 넘어설 것이냐를 사실 말 많은데 생각보다 좀 높게 부른 금액이다. 류현진 선수는 뭐 6년 3,600만 달러 계약을 받고 갔지만은 그때 포스팅 비용이 꽤 나왔어요. 뭐 2,500 그때 뭐 다저스가 좀 약간 장난쳤죠. 한국인들이 뭐 3가 7을 좋아한다고 해서 뭐 37 이렇게 써가지고. 그렇죠. 토탈 하면은 6천만 달러 넘는데 김한 선수가 이거를 넘기는 조금 현실적으로는 쉽지는 않을 것 같고 이전하고 비해서 포스팅 제도가 많이 바뀌었어요. 키움이 받아갈 수 있는 포스팅 비용이 오히려 좀 많이 줄어들었죠. 김한 선수가 1억 달러 계약을 따낸다고 해도 키움이 가져갈 수 있는 포스팅비는 1,687만 5천 달러예요. 류현진 하나보다 적게 2천만 달러가 안 되는 거죠. 감수를 하고 키움도 보내는 거고 앞으로는 메이저리그 자체가 선수 계약에 대해서 많이 중점을 두는 방침이라서 그때처럼의 포스팅 비용은 받아내기가 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한성 선수는 어떻게 보면 연착륙 하면 되게 오래 뛸 수 있으니까 나이가. 그럼요. 그렇죠. 뭐 한 7, 8년 뭐 그게 가능할 수도 있으니까. KBO 리그 출신 야수가 넘어가서 이렇게 안착하는 거를 꼭 보고 싶거든요. 안타까워. 2016년에 진짜 많은 선수가 넘어갔어요. 네, 그렇죠. 8명. 선수, 박병호, 뭐 이려 선수도 뭐 일본 리그를 통해서 갔지만은 일단은 메이저리그 진출을 했었고 광종 선수가 어떤 뭐 그런 사건에 휘말리지 않았으면은 저는 롱런을 할 수 있다라고 기대를 했는데 아쉽게도 좀 커리어가 짧게 끝났죠. 그래서 뭐 김한 선수가 그런 갈증을 해소시켜줄 수 있는 선수가 되지 않을까.
여러 전망들이 있는데 긍정적인 분위기가 조금 더 많은 것 같은데요. 네. 우리가 김하성 선수 결과를 듣는 시점은 한 어느 정도일까요? 크리스마스 전에 끝내려고 이제 좀 빨리 신청을 했는데 건강에 대한 그런 서류를 좀 요구를 한 것 같은데 의례적으로 받는 서류인 것 같고 뭐 이런저런 작업들이 마무리되면은 아마 뭐 내년 1월 정도? 1월 초 정도? 그때 되면은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양현종 선수는 어떻게 보십니까? 리그 최고의 투수였잖아요. 양현종 선수가 해외 진출을 하는 데 있어서 그때보다 좋은 환경일지 성적만 두고 봤을 때는 좀 불리한 그런 환경이 아니냐 이런 말들이 있는데